고독은 성장의 시작이라는 주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고독이라고 하면 외로움이나 쓸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부터 떠올릴 겁니다. 사회적 고립감, 인간관계의 부재, 혼자서 느끼는 막막함 등 이 모든 것들이 고독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되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고독의 뒷면에는 사실 엄청난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고독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고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키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심오하면서도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주제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고독과 외로움은 흔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심지어 많은 언어에서 이 두 단어는 서로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죠.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고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면 이는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공허함을 동반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감정이죠.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긍정적인 행위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고독, 외로움, 고립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하며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고립 아이솔레이션은 정치적, 사회적 영역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 외로움 롤리너스는 인간으로서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지만 그러한 관계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반면 고독 살러투드는 외부 세계로부터 잠시 물러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성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렌트는 고독을 인간의 사고 활동, 즉 진정한 사유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소음, 사회적 기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를 넘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 가치관을 탐색하고 정돈하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이처럼 고독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사회가 주입한 욕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좀처럼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북적이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진짜 나의 존재와 목소리를 잊어버리곤 하니까요. 마치 끊임없이 재생되는 외부 소음에 묻혀 내면의 작은 속삭임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시간 속에서는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외부의 시선이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순간,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본질적인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강점과 약점, 숨겨진 재능과 잠재력,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고 직면하기 싫었던 나의 그림자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성장통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은 자기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던 나의 모습이 사실은 타인의 시선에 맞춰진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을 겪으며 우리는 비로소 더욱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부의 흔들림이나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견고한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 기반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부를 쌓아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나 평온을 얻기 어렵습니다. 자기만의 철학을 가진 사람은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요한지 치머만은 그의 저서 고독에 관하여에서 고독의 중요성을 쇼펜하우어보다 앞서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홀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개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머만은 고독이 인간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으며 고독을 통해 인간이 내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독을 자기 생산적 고독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무리에서 벗어나 고독을 즐기는 행위가 자신의 존재, 의의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고독이 단순히 외로움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아를 발전시키는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에게 깊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주변의 방해 없이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은 필수적입니다. 고독은 바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뇌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잠시 멈춰서서 지도를 꺼내보고 주변을 관찰하며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과 발견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이작 뉴턴은 흑사병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가 고독 속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고독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창조했습니다. 이들은 고독을 통해 내면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창의성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잠시 단절되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더욱 꽃을 피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언제나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으로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은 좀처럼 내기 어렵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왜 달려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짧은 쉼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고독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온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특히 현대의 20대들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경험하면서 관계 형성의 폭은 넓어졌지만 인간관계의 깊이가 얕아져 외로움을 더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진심을 터놓을 상대가 없다고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의미 없는 함께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라는 고독 담론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기보다는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것이 더욱 현명한 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외로움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아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독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나 혼자라는 사실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기보다는 이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 자신을 위한 특별한 휴가나 재충전의 시간처럼 말이죠.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만의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는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소셜 미디어를 멀리하며 외부와의 연결을 잠시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색에 잠기거나 혹은 그저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고독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고독의 시간 동안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기 성찰은 고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내면의 거울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신념들이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셋째, 고독을 통해 얻은 통찰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세요. 고독 속에서 발견한 나의 진정한 가치관이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실천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시금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와 부딪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단단해진 당신은 이제 외부의 압력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칸트가 말한 비사교적 사교성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만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통해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인내심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고독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조차도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마치 흙 속에서 보석을 캐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많은 흙더미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파내다 보면 어느새 빛나는 보석, 즉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단단한 내면을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과 창의성을 선사하며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고독을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 고독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포용하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당신을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태어나 혼자 죽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독과 화해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고독은 결코 끝나지 않는 자기 탐구의 여정이며 이 여정이야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